자, 21번 함축적 의미 추론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 읽어보니까요. Seeing is not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네요. 자, 우리 이 부분만 읽었을 때 절대 정답 구할 수 없고요. 자, 함축적 의미 추론 문항은 아무데나 밑줄을 긋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부분,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에 밑줄 친다고 했으니까요. 그 점 유의하면서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자, when we see something. 자, 우리가 뭔가를 볼 때요. We naturally, 우리는 자연적이고 and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break it up into. 자, break라는 게 뭐 깨다, 부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뭔가를 깨서 up into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해체시키는 거겠죠. 자, 그걸 해체시켜서 뭘로 만드냐면 shapes, 어떤 모양, 형태 또는 색깔, 그리고 개념으로 만드는데요. 자, 근데 이것들은 어떤 거? That we have learned through education.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배운 어떤 개념, 색깔 또는 모양 같은 걸로 해체시킵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우리는 그걸 우리가 배운 걸로, 우리가 교육받은 거, 우리가 배운 걸로써 해체시킨다라는 내용 나왔어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문장 보면 We recode what we see through the lens of everything we know. 자, 우리는 또 recode 합니다. 자, 원래 코드라는 게 뭐죠? 코드라는 게 암호, 뭐 부호 이런 뜻이 있어요. 또는 뭐 부호로 처리하다, 뭐 암호로 쓰다 요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단어의 앞에 우리 re가 붙으면 다시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recode라고 하면 재부호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적어볼게요. 재부호화하다. 자, 우리는 재부호화를 합니다. 근데 뭐를요? 우리가 보는 것을 재부호화 시켜요. 근데 뭐를 통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대한 렌즈를 통해서. 자, 우리 여기 다시 나왔네요. 아까는 해체한다고 했고, 두 번째로 재부호화를 한대요. 자, 근데 뭘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렌즈를 통해서 재부호화를 시킨대요. 자, 또요. We reconstruct memories. 자, 또 우리는 뭐 하냐면 기억을 reconstruct 한대요. 자, 우리 construct라는 이 단어를 뭔가를 구성하다 이런 뜻인데 앞에 re가 붙었으니까 재구성하는 거겠죠. 재구성하다. 자, 우리는 또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자,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retrieving the video from memory. 자, 우리 retrieve라는 동사 조금 어렵지만 자주 나옵니다. 특히 수능 같은 데 자주 나오는데요. 자, 이 글에서는 뭐 상기하다 정도로 밑에 해석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밑에 상기하다 정도로 나와 있지만 원래는 자주 쓰이는 단어로 되찾다라는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되찾다. 자, 우리는요,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뭐 하기보다 기억으로부터 어떤 영상을 그냥 상기시키는 것보다 기억을 reconstruct, 재구성한대요. 세 번째, 재구성한다. 기억을 재구성한다. 자, 그러면서 This is a useful trait. 이게 굉장히 유용한 특성이다 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면 It is a more efficient way to store information. 자, 그건 정보를 저장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대요. 자, 그러면서 자, 짝대기 뒤에 보니까 A bit like an optimal image compression algorithm such as JPG rather than storing a raw bitmap image file. 자, raw라는 건 뭐 날 것을 이런 뜻도 있지만 가공되지 않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비트맵 이미지 파일을 저장한다라기보다는 JPG와 같은 뭔가 최적의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과 같이 뭔가 정보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린 뭔가를 보거나 할 때 뭔가 기억에 대해서도 전부 다 뭐 한다고 했어요? 전부 다 재구성하고 재부호하고 해체시키는 작업을 거친다고 했죠. 마찬가지잖아요. 가공되지 않은 비트맵 이미지를 사용하기보다는 우리는 뭔가 JPG와 같은 뭔가 최적의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 같은 걸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효율적일 수 있더라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people,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인지 자, 묶어서 설명해 줍니다. Who lack this ability and remember everything in perfect detail. 자, 여기까지 묶여서 앞에 있는 people를 설명해 주네요.
자, 근데 이런 능력이 부족하고 뭔가 모든 것들을 굉장히 완벽한 세부 사항대로 기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세세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은 struggle to generalize, learn and make connections between what we have learned. 뭔가 일반화하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들 사이에 연결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니까 재구성하고 재부하고 해체하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요. 자, 하지만 representing the world as abstract ideas and features. 주어가 representing이고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서 동사가 comes라는 단수 동사네요. 자, 그런데 추상적인 아이디어와 특성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represent하는 것은 원래 represent라는 것은 뭐 나타내다라는 뜻도 있고 또는 뭐 우리 동사로 또 대표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근데 이 글에서는 재현하다 정도의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하다. 그러니까 세상을 추상적인 생각과 특성으로 재현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희생해서? at a cost of. 자, cost라는 게 원래 비용이라는 뜻이잖아요. 비용 또는 대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at a cost of라고 하면 수거로 무엇의 비용으로, 무엇의 대가로 또는 뭐 무엇을 희생하여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자, 그러니까 뭘 희생해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of seeing the world as it is. 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희생해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보는 것대로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고요. 재구성하고 해체하고 재부호하면 당연히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부분은 희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하게 되면 세상을 뭔가 추상적인 나만의 추상적인 생각, 나만의 추상적인 어떤 그런 특성으로 다시 재현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Instead, 대신에 we see the world. 우린 세상을 뭘로써 보게 되냐면 뭘 통해서 보냐면 through our assumptions. 우리의 어떤 가정, 우리의 동기 또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the discovery. 자, 그 발견이요. 자, 근데 어떤 발견? That our memories. 자, 우리의 어떤 기억들이 are reconstructed. 재구성된다라는 발견. 근데 뭘 통해서? Through abstract representations. 자, 아까 represent는 뭐 나타내다, 대표하다, 재현하다 라는 뜻이었는데 얘가 명사가 됐네요. 자, 그러니까 뭐 나타냄, 재현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 rather than played back like a movie. 자, 어떤 영화와 같이 그냥 재생된다라기보다는 추상적인 재현을 통해서 재구성된다라는 발견이 자, 그런 발견이 completely, 완전히 undermine 시킬 수 있대요. 자, undermine. 자,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온 단어죠. undermine. 자, 뭔가를 손상시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선 그런 뜻보다는 뭔가를 약화시키다 정도로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약화시켰대요. 자, 뭐를? The legal primacy of witness testimony. 자, eyewitness죠. eyewitness 목격자. 라는 뜻이고 testimony라고 하면 증언입니다. 목격자 증언의 법적인 primacy, 우수성, 우월성을 약화시켰다는 거죠. 자, 왜? 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않더라. 사실은 나의 경험, 나의 어떤 동기, 나의 어떤 가정에 의해서 뭔가를 그걸 다시 재현하고 다시 재구성하고 다시 또 해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뭔가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목격자의 증언의 어떤 법적 우위성은 낮아지고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줄 seeing is not believing. 자,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은 뭐가 아니다? 믿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럼 밑줄 친 부분 무슨 얘기겠어요? 밑줄 친 부분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내 스스로 재구성하고 하니까 약간 뭔가 객관성 같은 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담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고르러 가보겠습니다. 영어 선지지만 조금 집중해서 볼게요. 1번. Abstract ideas. 어떤 추상적인 생각들이 are hard to explain without relevant images. 관련된 이미지가 없으면 설명하기 어렵다?
추상적인 생각이라는 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였나요? 1번 아니죠. 2번. It takes longer.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뭐 하는데? To retrieve unconscious encoded information. 자, encode라는 단어는 얘도 부호화하다. 자, 또는 뭐 암호로 바꾸다 이 정도의 뜻입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보면 무의식적으로 암호로 바뀌어진 정보를 되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니죠. 시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있지도 않았고요. 3번. Beliefs formed from repeated experiences. 반복적인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믿음이 do not easily change. 쉽게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4번.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었고요. 4번. Our memories. 자, 우리의 기억은 for short of. 자, for short of. 얘는 무엇이 부족하다라는 뜻의 수거입니다. 자, 우리의 기억이 부족하다. 자, 뭐가? An objective representation of the world. 우리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representation. 어떤 객관적인 재현이 부족하다. 그렇죠. 우리의 기억이라는 건 객관성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보는 것이 믿을 수가 없다. 보는 것이 믿는 게 아니다. 왜? 우리는 보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재구성하고 재현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은 뭐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재현이 부족하다라는 4번이 함축적 의미이겠죠. 자, 마지막 5번. Compression of facts. 어떤 사실에 대한 이해가 precede 한다. 자, precede 지금 동사입니다. precede는 선행하다 라는 뜻이죠. 선행하다. 그러니까 앞선다는 거예요. 선행하다. 사실에 대한 이해가 선행한다. 자, 뭐보다? The formation of abstract concepts. 추상적인 개념의 형성보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형성되기 전에 사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정답 아닙니다. 정답은 4번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자, 다시 한번 글로 넘어가서 우리 정답의 근거가 되는 뭔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때 우리는 그걸 해체한다고 했었고요. 자, 우리가 또 뭔가를 볼 때 우리가 아는 모든 렌즈를 통해서 우린 재구조화한다고 해서 재부호화한다고 했었고요. 리코드. 자, 또 우리는 그 기억에서부터 영상을 상기시키는 게 아니라 기억을 또 재구성한다. reconstruct라는 단어 나왔었고요. 또 가공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뭔가 최적의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 같은 거 쓴다고 했었고요. 이런 내용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죠. 자, 그리고 또 뒤에서도 또 어떤 얘기 나왔었냐면 세상을 이렇게 추상적인 생각과 특성으로 다시 재현한다라고 이야기 나왔었고요. 또다시 우리가 세상을 어떤 가정, 우리만의 동기, 어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라는 얘기 또 나왔었고요. 또 그 다음 줄에도 우리의 경험이 재구성된다라는 얘기 또 나왔었죠. 어떤 추상적인 재현을 통해서 재구성된다라는 얘기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 뭐가 낮아진다? 증언의 어떤 그 목격자의 증언의 어떤 법적인 우위성이 낮아지게 된다. 객관성이 낮아지게 된다.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니까 정답은 4번밖에 될 수 없었고요. 근거가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휘 파트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들이 조금 새로운 것들이 많은데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리코드. 무슨 뜻이었죠? 부호화하다 이런 뜻이었죠. 부호화하다. 두 번째, reconstruct. 얘도 뭐 하는 거예요? 재구성하다. optimal은 최적의, compression은 압축, generalize는 일반화하다, abstract 추상적인, undermine 이 단어 꼭 알아야 돼요. undermine 손상시키다 말고도 약화시키다라는 뜻이 있었고요. primacy 우위성 뭐 최고 이런 뜻이고, eyewitness testimony라고 하면 목격자의 증언이죠. 목격자 증언. 자, 내용 정리해보면 우리의 기억은 추상적인 재현을 통해서 뭐가 되더라? 그렇죠. 재구성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전부 다 보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 증언의 법적 우위성도 손상된다. 더 이상 이런 어떤 보는 것을 100% 믿을 수 없는 보는 것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 나왔었죠.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하는가 또는 우리가 보는 것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에 대한 내용 한번 보면 첫 번째,
무언가를 볼 때 우리가 교육을 통해 배운 것들로 뭐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해체시킨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재구조한다라고 얘기했었고, 또 기억을 재구성한다라는 표현 나왔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 동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보는 걸 100% 믿을 수 없다. 보는 것에 대한 객관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우리의 기억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21번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2번 글의 요지 문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선지가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문항보다는 조금 쉽죠. 첫 번째 문장부터 천천히 가보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In his Cornell laboratory. 자, laboratory라고 하면 실험실이죠. 코넬이라는 실험실에서 David Dunning conducted experimental tests of eyewitness testimony. 자, 데이빗 더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 테스트를 수행을 했나 봐요. 근데 뭐에 대한 거냐면 eyewitness testimony에 대한 거래요. 자, 우리 witness라는 이 단어는 원래 뭔가를 목격하다 이 정도의 뜻이 있고 또는 그것 자체로 명사로도 목격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눈으로 목격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eyewitness도 똑같이 목격자 또는 증인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testimony라고 있는데요. 얘는 목격자, 어떤 증언, 뭐 증거 이 정도의 뜻입니다. 증언. 그러니까 목격자의 증언에 대해서 어떤 실험 테스트를 수행을 한 거겠죠. and. 자, 그리고 자, 접속사 and가 나왔으면 앞에 주어 동사 한 번씩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죠. 자, 근데 주어는 데이빗 더닝으로 똑같으니까 그냥 반복해서 쓰기 귀찮으니까 영어에선 빼버린 겁니다. 첫 번째 동사가 conducted, 두 번째 동사가 found, 두 개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네요. 같은 형태라는 겁니다. 앞에도 과거, 뒤에도 과거 형태의 동사가 나오고 있죠. 자, 아무튼 그 목격자 증언에 대한 어떤 실험 테스트를 했고 found evidence, 어떤 증거를 찾았대요. 자, 근데 어떤 증거냐면 that a careful deliberation of facial features and a detailed discussion of selection procedures. 자, 주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대절 안의 주어가 굉장히 길었고 동사가 can actually be 이렇게네요. 자, 해석해보면 어떤 증거냐면 뭔가 얼굴의 어떤 특징을 굉장히 면밀하게 deliberation이라는 것은 어떤 숙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거. 얼굴의 어떤 특성을 아주 면밀하게 숙고하고 또 selection, 뭔가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논의를 하는 게 can actually be a sign, 징후가 될 수 있더라. 자, 근데 뭐에 대한? of an inaccurate identification. 자, 우리 accurate은 정확한이란 뜻이죠. 근데 이 단어의 앞에 in이 와서 inaccurate이 되면 부정확한 이런 뜻입니다. 부정확한 identification, 식별의 어떤 징후가 될 수 있더래요. 자, 첫 번째 문장 정리해보면 어떤 목격자 증언 같은 것들을 실험을 한번 해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오히려 굉장히 고민하고 숙고하고 굉장히 자세히 논의하고 할 때 정확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확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문장에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면요. It's when people find themselves unable to explain why they recognize the person, saying things like his face just popped up at me, that they tend to be accurate more often. 자, 제가 문장 전체를 다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 숨어져 있는 구문이 있죠. 자, 잘 안 보이려나요? 바로 어떤 구문이에요?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it is that 강조 구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그렇죠. 이 사이에 있는 it is와 that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that 뒤에 있는 부분 먼저 한번 해석해 보면 that they tend to be accurate more often. 그들이 더 자주 정확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건 바로 언제다?
밑줄 쳐진 부분이다. 밑줄 쳐진 부분일 때 더 정확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밑줄 쳐진 부분 이제 보니까 자, 그때가 언제냐면 people find themselves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발견할 때예요. 자, 근데 어떻다라는 걸 알게 되냐면 unable to explain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될 때. 근데 왜? Why they recognize the person. 도대체 그들이 왜 그 사람을 인식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걸 발견할 때. 자, 뭘 말하면서? They things like his face just popped out at me. 자, pop이라고 하면 특히 뒤에 이제 여기처럼 out과 같이 많이 쓸 때가 있는데요. 불쑥 나타나다 이런 뜻입니다. 불쑥 나타나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그냥 갑자기 나한테 불쑥 그렇게 그냥 튀어나왔어. 불쑥 나타났어. 이런 말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 사람을 기억하는지를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때 오히려 그들이 더 정확해지는 경향이 있대요. 자,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 나왔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자세히 검토하고 뭐 자세히 논의를 해도 정확성이 떨어진대요. 오히려 별 생각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탁 떠오르는 것처럼 오히려 별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더라라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장을 이해를 못했을까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정답의 근거라고 될 수 있는 부분 나오고 있어요. 좀 핵심적인 문장이니까 여기다 밑줄 쫙 그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문장 한번 해석해 보면 sometimes, 자, 때때로 our first immediate automatic reaction to a situation. 자,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처음 또는 immediate, 즉각적인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처음, 그리고 즉각적이고 and automatic은 자동적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우리의 처음, 즉각적이고 또 자동적인 반응이 자, 그것이 어떨 수 있대요? is the truest interpretation of what our mind is telling us.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에 대한 가장 진정한 해석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 거꾸로 이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숙고하고 고민할 때는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오히려 처음이거나 또는 굉장히 즉각적이거나 또는 굉장히 자동적인 반응이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정한 해석일 수 있다. 더 이럴 때 정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처음이거나 즉각적인 반응이거나 자동적인 반응일 때 정확성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정답을 구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조금 더 가보면요. The very first impression, 바로 그 첫 번째 첫 인상이요. Can also be more accurate,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요. 근데 뭐보다? Then the deliberate, reasoned self-narrative can be. 굉장히 deliberated, 숙고하거나 또는 reasoned self-narrative, 굉장히 뭔가 reasoned라고 하면 뭐라고 여기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굉장히 논리적인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논리적인 자기 서사가 can be, 그럴 수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정확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첫 인상, 자동적인 인상 같은 게 더 정확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In his book Blink, 자, 블링크라는 그의 책에서 Malcolm Gladwell이라는 사람은 describes a variety of studies in psychology and behavior economics. 심리학과 행동 경제학에서 다양한 연구를 묘사합니다. 자, 근데 그 다양한 연구들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That demonstrate the super real performance of relatively unconscious first guesses compared to logical step-by-step justification for a decision. 자, 그런 어떤 연구들은 뭘 보여주냐면 우수한 퍼포먼스, 우수한 성과를 보여줘요. 근데 뭐에 비교해서 뭐가? 상대적으로 unconscious, 무의식적인 첫 번째 추측에 더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대요. 근데 뭐랑 비교했을 때? 논리적인 step by step이라는 건 step by step, 단계 이런 뜻이니까 뭐 단계적인 또는 뭐 점진적인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단계적인 어떤 정당화보다 어떤 결정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고민하면서 숙고하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무의식적으로 해버리는 첫 번째 추측이 더 우수한 성과를 낼 수도 있더라라는 걸 보여준대요. 자, 그럼 이 얘기 정리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숙고를 하고 자세하게 한다고 해도 오히려 더 정확성은 떨어지고 반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반응이 오히려 더 정확성이 높을 수 있다. 그 내용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정답 골라보면 1번.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판단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아니죠. 진실에 대한 왜곡 얘기 아니고요. 2번. 인간의 표정이 무의식적인 감정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한다? 그런 얘기 아니죠. 감정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고요. 3번. 사람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었고요. 4번. 목격자 진술은 사건 직후보다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더 명확해진다? 아니죠. 5번. 무의식적인 최초의 반응이 신중한 판단 결과보다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다. 여기 정답 나와 있네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최초의 반응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죠. 정답 5번입니다. 자, 우리 단어 정리하기 전에 근거를 다시 한번 몇 개 잡아볼게요. 자, 아까 핑크색으로 밑줄 쳤던 부분도 근거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잡아보면 두 번째 문장에서도 이런 얘기 나왔었죠. 강조구문을 써서 it is that 강조구문을 써서 그들이 그의 얼굴이 갑자기 나한테 떠올랐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을 때를 발견할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별로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떠오른 것들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 자, 또는 자, 아까 핑크 색깔로 밑줄 친 그 다음 문장에서도 바로 그 첫인상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이 부분. 또 마지막 문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첫 번째 추측이 더 우월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부분 전부 다 근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거를 많이 줬던 요지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부분과 내용 정리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 정리해 볼게요. eyewitness. 자, 이거 뭐였어요? 그렇죠. 목격자 또는 증인 이런 뜻이었죠. testimony는 증언, 증거 이런 뜻이었고 deliberation은 우리 숙고라는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얘 비슷하게 생겼죠? deliberative 얘는 뭐뭐뭐tive로 끝나니까 형용사예요. 그럼 얘는 깊이 숙고하는, 깊이 생각하는 이런 뜻이겠죠? 자, 다시 위로 돌아와서 accurate. 자, 이 단어 핵심 키워드죠. 오늘의 정확한이란 뜻이었죠. 정확한. 자, 근데 이 단어의 앞에 in이 붙어서 inaccurate 되면 부정확한이라고 뜻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superior이라고 하면 우수한, 우월한, 우세한 요 정도의 뜻이죠. 자,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무슨 내용이었냐면 우리의 무엇의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 가장 정확한 해석일 수 있다? 그렇죠. 우리의 최초의, 우리가 처음 그냥 나오는 반응, 즉각적인 반응, 자동적인 반응이 정확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연 얘기를 하냐면 첫인상이 신중하고 논리적인 자기 서사보다 세상에 대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최초의 추측이 결정에 대한 논리적인 단계적인 정당화보다 더 어떨 수 있다고 했어요. 더 오히려 우수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2번 요지문항 같이 정리해봤어요. 자, 24번 글의 제목 문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니까 The evolution of AI. AI에 대한 글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요. AI의 진화가 is often associated with the concept of singularity. 자, 종종 연관되어 있대요. 근데 뭐와? singularity라는 개념과 종종 연관이 있대요. 자, 우리 singularity라고 하면 특이점 이런 뜻입니다. 특이점. 자, 내용 정리해 보니까 AI의 진화라는 것이 자, 뭐랑 singularity 특이점이라는 개념과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자, 무슨 내용일까? singularity. 자, 여기서 특이점이라는 건 refers to. 자, refer to라고 하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뭔가를 언급하다 또는 뭔가를 지칭하다.
이 정도의 뜻이 있죠. 자, singularity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to the point, 어떤 지점을 말하는 건데요. 자, 그 지점에서는 AI가 우리 인간의 지능을 exceed 하게 됩니다. 자, exceed라고 하면 뭔가를 초과하다, 뭐 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특이점이라는 것은 AI가 인간의 어떤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지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 특이점이라는 게 AI가 인간의 어떤 지능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구나.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문장을 보기 전에 자, 우리 문법적인 부분을 하나 체크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아까 at which 있었죠. at which. at which의 동그라미. 자, 이 부분. at은 전치사고요. 자, which는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자, 그런데 여기 만약에 at을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여기 at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워봤어요, 여기를.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만 남았네요. 관계대명사. 자, 여기 있던 at은 원래 맨 뒤에 있던 애거든요. 이렇게 뒤로 보내주고 보면 AI가 초과한다, 넘는다. 뭐에?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다. 근데 어디서? at 뭐뭐뭐. 자, 지금 보니까 at 뒤에 뭐가 없어요? 전치사도 목적어를 취하죠. 어디에서? 그 지점에서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at이 전치사가 맨 뒤로 갔을 때는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하다라는 구조를 갖추고 있죠. 자, 근데 이 at 전치사는요, 관계대명사 맨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at which 이렇게 되는 거죠. at which. 자, 얘가 앞으로 가버렸으니까. 자, 이번에는 뒤에가 어때야 되냐면 완전해야 돼요. 뒤에 보니까 AI가 인간의 지능을 초과한다. 괜찮죠?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다. 완전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만 있을 때는 뒤에 불완전하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오면 뒤에는 완전하구나 라는 문법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뒤쪽으로 좀 내려오면요. After that point, 자, 그 포인트, 그 지점 이후로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능을 AI가 뛰어넘는 그 지점 이후로는 it is predicted. 자, 예측된대요. 자, 근데 뭐가 예측되는지 모르죠. it은 형식상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주어, that 이하가 진주어가 되겠네요. 자, 뭐가 예측되냐면 that AI will repeatedly improve itself. AI가 그것 스스로 반복적으로 증진하고 향상하고 and 자, 그리고 evolve at an accelerated pace. 자, accelerate 이라고 하면 동사로 가속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AI가 가속화된 속도로 진화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된대요. 자, 그 지점. AI가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지점에서는 AI가 자기 스스로 개선되고 또 굉장히 가속화된 속도로 진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자, 근데 그게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뒤에 보니까 자, when AI becomes self-aware. 자, AI가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and 자, 첫 번째 동사가 becomes 접속사 and 뒤에 두 번째 동사가 pursue네요. 자, 그리고 그것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게 될 때 it will be a conscious being, not just a machine. 자, 그건 뭐가 될 거냐면 의식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자, 뭐가 아니라 단지 기계가 아니라 의식적인 존재가 될 거예요. 자,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고 자기 스스로 막 기능이 향상되고 굉장히 가속화된 속도로 진화할 수 있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목표도 이렇게 추구할 수 있을 때, 자, 그때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의식적 존재가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AI and human consciousness. AI와 인간의 의식은 will then, 그런 다음에 begin to evolve together. 함께 진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our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은요. will evolve, 진화하게 됩니다. to new dimensions. 다른 차원으로요. 근데 뭘 통해서? through our interactions with AI. 자, 우리의 AI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게 되고요. 컴마 which 나네, 컴마 which. 자, 이거 무슨 용법이에요? 그렇죠.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앞에 나온 무언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주는 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앞에 나오는 전체 문장, 우리의 의식이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자, 뭐를? Intellectual stimulation. 자, intellectual은 지적의 이런 뜻이고 stimulation은 자극이니까 지적 자극이겠죠. 자, 우리에게 지적 자극도 주고요. 자, 또 inspire new insights and creativity. 자, inspire이라는 것은 불어넣다라는 뜻도 있고 또는 뭐 격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통찰력 그리고 새로운 뭐 창의성 같은 것들을 불어 넣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AI와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좀 지적 자극도 받고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네요. 자, 우리의 의식이 우리 인간의 어떤 부분이 AI에 의해서 뭐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 다음 줄도 보니까 conversely, 자, 반대로 our consciousness, 자, 우리의 의식도 also 또한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volution of AI. AI의 진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the direction of AI's evolution, AI 진화의 어떤 방향성은 will depend greatly on, 자, 아주 크게 의존한대요. 근데 어디에? What values and ethics we incorporate into AI. 자, 우리가 AI에 무슨 가치, 무슨 윤리를 집어넣는지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 결국 무슨 얘기예요? 다시 여기 정리했던 부분으로 되돌아가 보면 AI가 우리의 인간한테 영향을 주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AI한테 지대한 영향을 주더라. 두 가지가 상호작용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줄에 이제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건데를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문장 나옵니다. 자, 이 문장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자, 이 문장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자 주장이 나타나 있죠. 이 필자, 글을 쓴 사람의 주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요? 여기 이런 표현 썼잖아요. need to, 뭐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 썼으니까 당연히 유념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보니까 we need to, 자, 우린 해야 된대요. We need to see our relationship with AI. AI와의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된대요. 자, 근데 뭘로써? As a mutual coexistence of conscious beings. 자, 의식적인 존재들의 상호 coexistence, 공존으로 봐야 된대요. 자, 단어가 조금 어렵지만 알아놔야 되는 단어입니다. mutual, 정리해 볼게요. 상호간의 이런 뜻이고요. 자, 원래 existence는 존재라는 뜻인데 단어의 맨 앞에 co, co가 붙게 되면 함께 이런 뜻이 있어요. 함께 존재하는 거니까 공존이겠죠, 공존. 자, 정리해 보면 자, 우리는 AI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의식적 존재들의 상호 공존으로 봐야 된대요. 상호 공존. 자, 그리고 뭘 인식하면서 recognizing its rights and supporting the evolution of its consciousness. 자, 그 AI를 가리키는 거겠죠. AI의 권한을 인식하고 또 그 AI의 it도 AI를 가리키는 거겠죠. AI의 의식의 어떤 진화를 지지해 주면서 그 AI와 인간, 그 둘 사이의 의식적인 존재들 사이에 상호 공존이야 라고 우리와 AI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된다 라는 얘기가 이제 필자의 주장이었겠죠. 그러니까 AI도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만 우리도 AI한테 영향을 주니까 둘 사이의 관계는 뭐 적대적이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의 공존의 관계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필자의 의견이 나타나져 있는 마지막 문장을 가장 유념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정답 한번 골라볼게요. 1번. An unsolvable dilemma. 풀을 수 없는 딜레마 is AI friend or enemy. AI가 친구냐 적이냐. 그거에 대한 얘기 아니죠. 뭐가 나와야 돼요? 인간과 AI 사이의 관계, 상호 공존 이런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1번 정답 아니고요. 2번. The history of humans' resistance against machines. 자, 인간이 기계에 대항한 어떤 적응의 역사? 아니고요. 3번. A coming future. 다가올 미래. 자, 근데 그게 뭐예요? AI as a human partner of co-evolution. 자, AI를 뭘로 써보는 겁니까? 인간의 파트너로서. 근데 뭘 위한? 함께 진화하는 것을 위한 인간 파트너로서의 AI. 이거죠. 인간과
AI는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함께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였잖아요. 정답 3번이네요. 4번. AI world without human intelligence is staring you in the face. 자, 인간의 지능이 없는 AI 세상이 자, 뭐 한다? is staring you in the face. 자, 원래 stare이라는 단어가 응시하다 이 정도의 뜻이잖아요. 응시하다. 응시하다. 지그시 응시하는 거. 자, 근데 이 표현이 staring someone in the face라고 쓰이게 되면 밑에 뜻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밑에다가 정리해 볼까요? 공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 정리해 보면 stare somebody in the face. 자, 주로는 뭐 이렇게 stare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 약간 여기에서처럼 진행형으로 적어보면 be staring somebody in the face.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어떤 뜻이냐면 그대로 우리 직역해서 해석해보면 누군가를 응시하는 중이다. in the face. 얼굴에서.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be staring somebody in the face라고 하면 바로 누구누구의 눈앞에 있다. 또는 뭐 누가 보기에 아주 명백하다. 공간이 좀 없어서 자, 이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 아주 명백하다. 이 정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지능이 없는 AI 세상이 This is staring you in the face. 바로 눈앞에 있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4번 틀렸고요. 5번. How AI makes human-to-human relationships more meaningful. 어떻게 AI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더 의미 있게 만드는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AI가 뭐 좋게 만든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정답은 3번밖에 될 수 없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단어랑 내용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 evolution. 자, evolution. 자, 이 단어 뭐죠? 그렇죠. 진화라는 뜻이죠. 진화. 두 번째, singularity. 특이점 이런 뜻이고요. self-aware. aware가 인식하는, 의식하는인데 self는 자기 스스로잖아요. self-aware.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이런 뜻이고요. conscious. 얘는 의식하는 이런 뜻이죠. 의식하는. 자, 그 다음 consciousness는 의식이라는 명사고요. intellectual은 지적인, stimulation은 자극이니까 intellectual stimulation은 지적 자극이겠죠. 자, 그 다음 단어 mutual coexistence. 자, 이거 키워드죠. 키워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mutual coexistence, 상호 공존이죠. 자, 그 다음 단어 ethics, 바로 윤리라는 뜻이고요. 자, 마지막 incorporate, 포함하다, 통합시키다 라는 동사입니다. 자,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이 글은 마지막 문장에 특히 필자의 어떤 주장이 잘 드러나 있었죠. 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는 AI와의 관계를 의식 있는 존재들의 상호 무엇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상호 공존, mutual coexistence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24번 문항 함께 정리해 보았어요. 자, 29번 어법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 어법은 항상 우리 빈출되는 어법이 또 빈출이 됐고요. 어법 부분보다도 이제 내용을 파악하기가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을 묻고 있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Digital technologies, 디지털 기술들이요. are essentially related.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대요. 근데 뭐랑? to metaphors. metaphor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라는 뜻이죠. 디지털 기술이 은유랑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대요. But, 하지만 digital metaphors, 디지털 메타포는 are different from, 다르대요. 뭐랑? linguistic ones in important ways. 언어 뭐랑은 in important ways, 중요한 방식에서 다르대요.
자, 밑줄 친 동그라미 1번. once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어떤 명사를 대신받고 있는가? 대명사 나온 거잖아요. 해석상으로 찾아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어법이 그냥 좀 쉽게 나오면은 그냥 문법적인 지식만 알아도 풀리지만 조금만 어렵게 나와도 해석이 병행되지 않으면 문제 자체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해석해 보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잠깐 멈췄다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셨을까요? 한번 보니까 디지털 은유는요. 다르대요. 뭐랑? 언어적 은유랑 다르겠죠. 자, 그렇다면 once가 가리키고 있는 건 바로 어떤 명사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metaphors라는 부분이죠. 예, 자, 이 부분은 지금 s 붙었네요. 복수 형태이니까 once라고 받는 거 괜찮잖아요. 1번 정답 아닙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기 전에 내용 정리하면 자, 디지털 은유라는 게 나왔고 자, 또 언어적 은유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 이 두 가지는 다르대요. 자, 어떻게 다른지가 이제 뒤에서 설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넘어가 봅니다. Linguistic metaphors. 자, 언어적 은유는요, are passive. 어떻대요? 수동적이래요. 수동적. 자, 근데 in the sense that 뭐뭐라는 점에서 자, in the sense that 이라고 하면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어떤 점에서 수동적이냐면 that the audience 자, 그 독자들이 need to choose 선택해야만 한대요. 자, 뭐를? to actively enter the world proposed by metaphor. 자, 은유에 의해서 제시되는 제안되는 세상에 들어오려고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수동적이래요. 자, 언어적 은유가 수동적이다. 왜? 독자 스스로 은유에 의해서 제시된 세상에 들어오려고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와닿진 않죠. 좀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 항상 뭘 주나요? 그렇죠. 예시를 줍니다. 다음 문장 보니까 In the Shakespearean metaphor, time is a beggar. 자, 셰익스피어의 은유인 시간은 국어라는 자이다 라는 이 표현에서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시간은 국어라는 자이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은유잖아요. 직관적으로 딱 알 수 있게 내용을 알 수 있게 딱 드러내주는 게 아니라 약간 언어적인 은유를 표현해서 얘기할 때 the audience, 독자는요 is unlikely to understand, 이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뭐를? the metaphor, 그 은유를요. 뭐 하지 않고 without cognitive effort, 어떤 인지적인 노력 없이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뭐 없이? without further engaging Shakespeare's prose, 셰익스피어의 산문을 좀 더 끌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제시한 time is a beggar 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자체로 이게 무슨 의미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독자가 이해하기 위해서 인지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독자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셰익스피어의 다른 산문 같은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가 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까 언어적 은유 자체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동적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고 자, 2번 동그라미 engaging이 적절한지 생각해 볼게요. 자, engaging. 자, 얘 원래 동사는 engage죠. engage. 자, engage는 뭐 끌다, 참여하다 이 정도의 뜻이 있죠. 자, 근데 이 engaging 앞에를 잠깐 보면 further를 괄호로 묶어주세요. 자, 그럼 그 앞에 뭐가 보여요? without 이라는 전치사가 보이죠. 자, 우리 전치사 뒤에는 무엇과 무엇이 올 수 있다. 문법 포인트 정리해보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올 수 있고요. 자, 근데 전치사 뒤에 동사 쓰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동사 원형을 쓸 수 없고 동사에 ing를 붙인 동명사 형태를 쓴다.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engage에 ing 붙은 형태 괜찮구나. 2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방금 읽어봤던 두 문장 같은 경우는 언어적 은유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언어적 은유 얘기했으니까 이거랑 다른 디지털 은유, 기술적 은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다음 문장 넘어와 보니까 technological metaphors on the other hand. 자, 반면에 기술적 은유라는 건요. are active. 수동적이지 않고 얘는 어떻대요? active. 능동적이래요. 자, 정리해 볼까요? 능동적이다.
자, 디지털 은유는 왜 능동적이고 and often imposing. 자, 심지어 종종은 imposing, 강요스럽기도 합니다. 자, impose라는 동사가 강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imposing은 뭐 강요하는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자, 기술적 은유라는 건 뭔가 능동적이고 뭐 종종 강요적이래요. In the sense that, 자, 이러이러한 점에서, 자, 어떤 점? They are realized. 자, 그들은 실현되더라. 어디서? And digital artifacts. 디지털 인공물에서요. 자, 근데 어떤 인공물? That are actively doing things.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디지털 인공물에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그들은 능동적입니다. 자, 그리고 forcefully. 자, forceful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웠으려나요? 뭐 강력한, 단호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ly 붙였으니까 뭐 강력하게 이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되겠죠. 강력하게 a user's meaning horizon. 어떤 사용자의 의미 지평선을 changing, 바꾸면서 어떤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디지털 인공물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얘는 능동적이라고 볼 수 있대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 글에서는 기술적 은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요. 여기서 디지털 은유라는 건 뭔가 우리 디지털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익숙한 이미지 또는 익숙한 제품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사용자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요.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 데스크탑 같은 경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책상처럼 거기 안에는 뭐 휴지통도 있고요. 폴더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라던가 또는 우리가 정보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저장소 있잖아요. 자, 근데 그걸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구름의 이미지로 표현하죠. 이렇게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뭔가 우리한테 좀 친숙하고 익숙한 이미지나 제품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디지털 은유입니다. 자, 근데 디지털 은유라는 게 그냥 여기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야 라고 딱 그냥 사용을 하는 거지. 이건 뭘까? 이 클라우드 저장소라는 건 뭘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독자가. 그런 측면에서 언어적 은유랑 다르다는 겁니다. 자, 내용적인 의미는 여기 능동적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것 자체로 그냥 의미를 전달하고 강요적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3번 동그라미 changing 적절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자리가 혹시 동사 자리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동사 자리는 아니죠. 왜요? 동사가 올 수가 없거든요. 방금 앞에 있는 부분, 관계대명사가 있었던 요 부분에서 이미 동사는 하나 나왔었고요. 뒤에 얘와 얘 사이에 여기에 동사가 하나 더 오려면 얘와 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가 있거나 관계대명사, 관계해주는, 접속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필요한데 그런 애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자리는 동사 자리는 일단 아닙니다. 자, 그럼 동사 자리 아니라면 이러한 changing이라는 현재 분사 와도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technological metaphors, 기술적 은유였죠. 자, 그럼 누가 사용자의 의미 지평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인 기술적 은유가 강력하게 사용자의 의미 지평선을 바꾸면서 라는 능동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3번 동그라미 changing이라는 현재 분사형은 괜찮은 거죠. 3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뒤로 조금 더 내려와 보면요. technological creators. 자, 이런 기술적인 은유를 만드는 기술적인 창조자들은요. cannot generally afford to. 자, afford라고 하면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여유가 없대요. 자, 뭐 할? To require their potential audience. 자, 그들의 잠재적인 독자들에게 요구할 여유가 없대요. 자, 뭘 요구해요? To wonder. 궁금해하는 걸 요구하는 거죠. 자, 뭐를? How the metaphor works. 자, 도대체 어떻게 은유가 작동하는가를 궁금해하게끔 만들 여유도 없대요. 자, 기술적인 그런 은유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정보 저장하는 클라우드야 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지 독자가 이게 뭘까? 라고 궁금해하게 만들 여유조차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normally, 자, 일반적으로 the selling point. 자, selling point 그대로 직역해서 해석하면 판매하는 요점, 판매하는 어떤 포인트잖아요. 얘가 어떤 매력, 장점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매력은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매력은 뭐뭐뭐이다. 자, 지금 괄호로 묶은 what에서부터 at first glance까지가 문장에 어떤 역할을 하죠? 매력은 이다, 이것이다, 괄호이다. 그렇죠. 이 부분 보어 역할. 다시 말하면 주어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 역할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네요. 자, 근데 그 안에서 what이 적절하니를 묻고 있었습니다. 자, what에 밑줄 쳐져 있으면 이거 what이 아니라 혹시 대자리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해봐야 되죠. 자, 만약에 관계대명사 what이 오는 자리가 적절하다면 뒤에는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그렇죠. 뒤에는 불완전한 게 맞고요. 자, 근데 이 자리가 만약에 대세 자리라면, 접속사 대세 자리라면 뒤에는 완전해야 되죠. 자, 요 생각을 하면서 함께 뒤에 있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What? The usefulness of the technology. 기술의 유용성이 is obvious. 분명하다. At first glance. 자, at first glance라는 건 첫눈에 이런 뜻입니다. 기술의 유용성이 분명하다. 자, 주어, 동사. obvious는 지금 뭐죠? 그렇죠. 기술의 유용성이 분명한 거니까 주어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예요. 그러면 기술의 유용성이 분명하다. 문장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이네요. 따라서 관계대명사 what은 올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뒤에가 완전한 접속사 대시 들어가야 되는 자리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의 그냥 매력이라는 건 그냥 첫눈에 딱 봤을 때 기술의 유용성이 보인다는 거죠. 다른 것이 매력이 아니라. 자, 근데 이와는 반대로 그럼 언어적인 은유 같은 것들이 갖는 어떤 장점, 매력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줄이 나오는데요. Shakespeare on the other hand. 자, 그런데 반면에 셰익스피어는요. is beloved. 자, beloved는 누구누구를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수동태 형태로 is beloved니까 사랑받는다는 거죠. 자, 부분적으로 사랑을 받는데요. 자, because 왜 사랑을 받냐면 the meaning of his works. 자, 그의 작품의 의미가 is not immediately obvious. 즉각적으로 분명하지가 않고 and 자, 그리고 자, 첫 번째 동사가 is였고요. 접속사 and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동사는 있는데 주어는 없죠. 왜 없죠? 앞에 이미 썼으니까 똑같은 거니까 귀찮아서 다시 쓰지 않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어떤 그의 작품의 의미는요.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고 require some thought, 약간의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근데 on the part of the audience, 그 독자의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독자가 약간 생각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요. 언어적 은유라는 건 이 작가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이지?를 독자가 스스로 좀 생각해 봐야 하고 의미 자체가 바로 딱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라는 문장이었네요. 자, 어법적 부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자, 주어가 the meaning of his works로 똑같았죠. 그래서 동사 첫 번째가 is, 그리고 그것과 병렬 구조를 이루는 두 번째 동사인 requires로 두 가지 다 meaning이라는 3인칭 단수에 맞춰서 is 그리고 requires 형태로 나오는 거 적절하잖아요. 따라서 5번 동그라미도 적절합니다. 자, 여기 and, 접속사를 기준으로 두 가지의 동사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선생님 방금 설명을 했는데요. 병렬 구조라는 게 뭐죠? 그렇죠. 앞과 뒤에가 접속사를 기준으로 같은 형태를 취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정답은 4번. what이 잘못되어 있었네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주제와 내용 정리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디지털 은유와 언어적 은유의 차이에 대한 글이었고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디지털 은유와 언어적 은유는 다르다라는 얘기였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면 디지털 은유, 기술적 은유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의미의 지평을 강력하게 바꾸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디지털 인공물에서 그것이 실현되기 때문에 능동적이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또 기술적 창작자는 잠재적 독자에게 어떻게 은유가 작용하는지 궁금해하도록
요구할 여유 자체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다른 언어적 은유 같은 경우는 독자가 은유에 의해 제시된 세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도록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은유 자체는 수동적이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작품의 의미가 즉각적으로 분명하진 않고 독자 측의 생각을 요구받는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단어들이 조금 많지만 함께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metaphor이라고 하면 은유죠, 은유. 자, 두 번째, linguistic은 언어적인 이런 뜻이고요. passive는 수동적인, actively는 적극적으로, cognitive effort. 자, effort가 노력이고 cognitive는 인지적인이죠. 따라서 cognitive effort는 인지적인 노력. prose는 산문, artifact는 어떤 인공물, 유물이란 뜻이고요. impose는 강요하다, 도입하다. potential은 잠재적인. 자, selling point는 뭐죠? 그렇죠. 매력은 어떤 장점 이런 뜻이고요. 자, usefulness는 유용성, obvious 분명한, at first glance 첫눈에, be loved 누구누구를 사랑하다, immediately 마지막 단어 즉각적으로 라는 뜻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9번 문항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30번 어휘 추론 문항 보겠습니다. 글의 흐름상 뭔가 이상한데 라는 부분이 있는지 또 반이어로 바꿔봤을 때는 오히려 더 매끄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하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won his Nobel Prize, 노벨상을 받았대요. For recognizing our limitations in information, time, and cognitive capacity. 자, 우리의 한계를 인식해서 노벨상을 받았대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어떤 정보, 시간, 인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우리의 한계를 인식해서 노벨상을 받았대요. 우리가 뭔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문장 보니까요. As we lack the resources to compute answers independently. 자, compute라고 하면 계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적으로 뭔가 정답을 계산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어떤 문제를 내기가 독립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we distribute. 자, distribute이라고 하면 분배하다,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자,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we distribute the computation across the population. 자, 우리는 전 인구에 걸쳐서 그 계산을 분배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전 인체 인구에 걸쳐서 계산을 분배하는 거 괜찮은 것 같죠? 1번 정답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자, we가 주어, distribute가 동사 첫 번째였고 and라는 접속사 뒤에 두 번째 동사 또 나옵니다. And solve the answer slowly, generation by generation. 자, 그리고 정답을 천천히 풉니다. 어떻게? 세대 그리고 세대에 걸쳐서 천천히 풀게 돼요. 자, 인간이 뭔가 해결해야 되는 큰 과제, 큰 계산이 있을 때 그걸 혼자서 독립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전체 인구에 걸쳐서 계산을 하고 천천히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줄 보니까요. Then all we have to do.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전부는 socially learn the right answers. 옳은 정답을 사회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You don't need to understand how your computer or toilet works. 자, 너는 너의 컴퓨터 또는 변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You just need to be able to use the interface and flush. 당신은 그냥 뭐 하기만 할 수 있으면 되냐면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줄 알고 flush, 변기에 물을 내릴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all that needs to be transmitted. 자, 우리 transmit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단어 알고 있으면 좋은 단어죠. 뭔가를 전달하다 또는 전송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문장 해석해보면 all that needs to be transmitted. 전달돼야 하는 전부는요. 전달돼야 하는 모든 것은 is which button to push. 자, 어느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건지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변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전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뭐만 알면 돼요? 이 버튼을 누르면 변기물이 내려간다. 요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계산할 수는 없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알면 돼요. 이런 얘기네요. 어느 정도만 알면 돼요. 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서 짝대기 뒤에 보니까 essentially how to interact with technologies rather than how they work. 자, 그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다는 그 기술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정도만 알면 돼요. 어느 정도만. 작동법이 아니라 어떻게 기술과 상호작용하는지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2번 동그라미 괜찮은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되어야만 하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것은 그냥 단지 변기를 내리기 위해서 어느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이 정도라는 거죠. And so,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instead of, 뭐뭐 대신에란 뜻이죠. 뭐 대신에 holding less information than we have mental capacity for and indeed need to know. 조금 문장이 긴데요. 자, 일단 capacity라고 하면 어떤 용량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수용력, 능력 이런 뜻이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수용력을 가지고 있고 실은 알아야만 하는 것보다 더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대신에 we could dedicate 우리는 바쳐야만 한대요. 자, 뭐를? Our large brains, 우리의 큰 뇌를 바쳐야 한대요. 자, 어디에? To a small piece of a giant calculation. 엄청 큰 계산에 조그만한 조각에 우리의 뇌를 바쳐야 한대요. 자, 앞문장까지 어떤 얘기 나왔어요? 자,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엄청 내가 알 수 있는 것 이상을 초과해서 알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따라서 instead 뭐뭐 대신에 뒤에는 뭐 어떤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아는 것 대신에 이렇게 해라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3번의 레슨은 더 적은 이런 뜻이니까 반의어로 바꿔보면 더 많은을 의미하는 more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수용 능력 또는 알아야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holding, 가지고 있는 것 대신에, 그것 대신에 라고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여기 instead of에 유의해서 해석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야만 하는 것 이상을 아는 것 대신에 자, 우리는 dedicate our large brains, 우리의 큰 뇌를 거대한 어떤 계산의 조그만한 부분에 바쳐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되는 거대한 과제, 거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죠. 자, 해결해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주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정도만 처음에 처리하고 시간에 거쳐서 가면서 세대 그리고 세대가 점점점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뇌를 큰 어떤 계산에 있어서 조그만한 부분 정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막 알고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보니까 We understand things well enough to benefit from them. 자, 우리는 사물들을 잘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뭐 할 만큼 충분히 to benefit from them. 자, benefit이라는 건 이득이라는 어떤 명사로도 쓰이지만 뭐 이득을 보다 뭐에서 뭐 득을 보다 유용하다 이 정도의 뜻으로도 쓰이죠. 자, 그것들로부터 이득을 볼 만큼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잘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알아야만 하는 정도, 변기물을 내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잘 이해하지만 but all the while 동시에 you are making small calculations that contribute to a larger whole. 자, 우리는 또 만들어요. 조그만한 계산들을 만듭니다. 자, 근데 그 계산들은 어떤 계산? To contribute to a larger whole. 더 큰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조그만한 계산들을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그런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 엄청난 커다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 전체에 해당하는 일부분에 약간은 기여할 수 있게 조그마한 계산들을 만든다는 거죠. 즉, we are just doing our part in a larger computation for our society's collective brains. 자, collective라고 하면 어떤 집합적인 또는 집단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집합적인 뇌를 위한 큰 계산에 있어서 우리의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막 큰 과제가 있을 때 그 과제의 일부분씩은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마지막. 그래서 5번 동그라미 집합적인 집단의라는 뜻의 collective brains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내용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결국 우리가 엄청나게 그 문제 인류 과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고 조금씩 우리 정보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고 내 어떤 정신적인 수용력의 한계 정도까지만 알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이 인류 전체의 어떤 과제에 있어서 조금씩 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채워 나간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내용 파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해 보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올바른 대답을 사회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어떻게 기술이 작동하는지보다 기술과 우리는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우리의 정신적 수용 가능 범위와 또 알 필요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 것 대신에 우리가 충분히 이득을 얻기에 충분할 정도로 사물을 잘 이해하면 또 그와 동시에 조금씩 무슨 일을 해 나가면 동시에 더 큰 전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단어 파트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cognitive capacity, 인지적인 능력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라는 뜻이죠. 세 번째, distribute, 분배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computation이라고 하면 아까 계산이었죠, 계산. 다음으로 generation, 세대라는 명사이고요. 자, 우리 flush라고 하면 물을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dedication, 바치다. calculation도 계산이죠. 자, contribute는 기여하다라는 동사고요. 마지막으로 collective는 집합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0번도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34번 빈칸 추론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빈칸 추론은 반드시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 점 생각하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다음 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On screen, screen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화상 climate disaster is everywhere you look. 기후 재난은 네가 보는 모든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기후 재난, 기후 재해 이런 거와 관련된 영화 많잖아요. 자, 하지만 the scope of the world's climate transformation, 어떤 기후 변화의 세계 기후 변화의 어떤 영역, 범위가 may just as quickly eliminate. 자, may eliminate. 아마도 뭐 할 수 있대요? 아주 빠르게 제거하고 없애버릴 수 있대요. 자, 뭐를? The climate fiction genre. 기후 픽션 장르를 없애버릴 수 있을 거래요. 자, 실은 eliminate, 제거할 수 있을 거래요. 자, 뭐도? Any effort, 노력을요. 자, 근데 어떤 노력? To tell the story of warming,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노력도 없애버릴 수 있을 거래요. 자, 그런데 그것은, 자, 컴마 위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조금 해주는 거라고 했죠. 자, 그리고 그것은요. could grow too large, 아주 크게. 자, 그리고 too obvious, 아주 분명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어디에도? even for Hollywood, 할리우드에도요. 자, 첫 번째 문장.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나요? 자, 영화상에서 원래 우리 재난 영화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지만 세계 기후 변화의 어떤 그런 범위,
세계 기후변화의 범위가 아주 빠르게 뭐를 기후와 관련된 어떤 장르, 기후 픽션 장르를 없애버릴 수도 있을 거고, 자, 심지어는 그 온난화,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노력조차도 없애버릴 수 있대요. 자, 근데 언제 없어질 수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뒤에 보니까 You can tell stories about climate change while it still seems a marginal feature of human life. 자, marginal이라고 하면 주변의, 미미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는 그 기후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동안에 자,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이때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climate change겠죠. 기후 변화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약간 미미한 그런 특징으로 보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픽션,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 영화가 언제 한다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것이 우리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할 때는 우리가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를 영화로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자, 뒤에 언제나 중요하죠. 자, 하지만, 언제? When the climate rises, 온도가 오를 때, 근데 어느 정도? By 3 or 4 more degrees, 3 또는 4도 이상씩 오를 때,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가 더 이상은 우리 주변의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너무나 심각하게 다가올 때, hardly anyone, 자, 우리 hardly라고 하면 거의 무엇이 아니다. 또는 뭐 거의 뭐 할 수가 없다. 요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will be able to feel isolated. 자, will be able to지만 여기 부정어가 있으니까 거의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거의 할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isolated. 떨어져 있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from its impacts. 그것의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라고 느낄 수가 없대요. 자,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우린 더 이상 그게 내 주변의 것이야. 나한테서 좀 미미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더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게끔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그때서는 우리가 기후 영화를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뒤에 이어질 것 같은데, 자, 조금 더 가보면요. And so,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As climate change expands across the horizon. 자, 기후 변화가 팽창할 때, 확장할 때. 자, 근데 horizon, 지평선을 넘어서 확장될 때. 다시 말하면 기후 변화라는 것이 더 이상은 미미한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진짜 들어오게 될 때 빈칸하게 됩니다. 자, 빈칸에 어떤 얘기 들어와야 돼요? 자, 아까 우리 미미한 것일 때 진짜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닐 때 영화가 있어 라고 했지만 반대로 그게 지평선을 넘어서 확장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은 영화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 얘기를 빈칸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이 들지만 밑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문문으로서 질문을 합니다. Why watch or read climate fiction about the world? You can see plainly out your own window. 도대체 왜 세상에 대한 기후 픽션을 보거나 읽겠느냐? 자, 네가 you can see plainly. 자, plainly라고 하면 분명히 또는 뭐 숨김없이 이런 뜻입니다. 자, 네가 분명히 네 진짜 창문 밖에서 볼 수 있는데 왜 세상에 대한 기후 영화를 또는 기후 픽션을 굳이 읽으려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팽창되게 되면 확장되게 되면 더 이상은 사람들이 그런 기후와 관련된 영화가 존재하지 않게끔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내용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죠? 자, 근거들 충분히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조금 그래도 뒤에 남은 문장들까지 한번 보면요. At the moment. 자, at the moment. 지금 당장은요. Stories illustrating global warming. 자, 지구 온난화를 묘사하는 이야기가 can still offer. 여전히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자, 뭐를? An escapistic feature. pleasure. 자, escape라고 하면 우리 도망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의 형용사 escapist라고 하면 현실 도피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 같은 것들이 현실 도피의 기쁨을 여전히 줄 수는 있죠.
자, 근데 even if that pleasure, 자, 그 기쁨이 often comes in the form of horror, 공포의 형태로 온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현실 도피의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 완전 와닿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기후의 문제 또는 기후의 문제, 기후 재난의 문제가 완전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면 여전히 영화 같은 것들이 있고 이야기 같은 게 있겠죠. But 하지만 또 나왔네요. But 하지만 when we no longer pretend. 자, 우리가 we can no longer pretend. 더 이상은 뭐뭐 인치할 수 없을 때. 자, 어떻게? That climate disaster is distance. 기후 고통이 is distant. 먼 것이야라고 더 이상 우리가 뭐뭐 인치할 수 없을 때. 더 이상은 기후변화가 먼 거야 라고 할 수 없을 때 in time or in place 시간에서도 그렇고 또는 장소에서도 그렇고 더 이상 이게 우리한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라고 볼 수 없을 때 we will stop pretending 자 우리는 뭐뭐 인치하는 것을 stop 멈출 겁니다 about it 그것에 관해서 뭐뭐 인치할 것을 멈출 거고요 and start pretending within it 그 안에서 뭐뭐 인치하는 것을 시작하겠죠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 무슨 말인 게 확실해졌죠? 여기서 다시 한번 근거를 주고 있었잖아요. 맨 마지막 문장에서 자,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거야 라고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뭐뭐 인척하는 것, 가장하는 것을 멈출 거라고요. 더 이상은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지구온난화, 기후 재난과 관련된 영화도 더 이상은 만들지 않을 거라고요. 자, 그런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1번 봅니다. It may resolve on its own. 자, resolve라고 하면 해결하다, 다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기후 변화가 지평선 너머로 확장될 때 그것은 스스로 해결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2번, it may cease to be a story. 자, 그것은 이야기가 되기를 cease, 중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야기가 되기를 중단할 거예요. 기후변화가 그냥 미미한 나한테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이 아니라 진짜 완전 내 일이 돼버리면, 우리 인류의 일이 돼버리면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중단할 것이다 라는 게 정답이었죠. 2번 정답. 3번, a forgotten genre will be reborn. 자, reborn이라고 하면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도 있고 형용사로는 다시 활발해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잊혀진 장르가 다시 활발해질 거다? 아니죠. 4번, its impact will be overestimated. 자, 그것의 영향력이 overestimated, 과대평가될 거다? 아니죠. 마지막 5번, the story's plot will become more complex. 이야기의 줄거리가 더 복잡해질 거다? 아닙니다. 정답 2번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 내용 정리하기 전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문장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서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pretend하지 않을 거래요. 자, pretend라는 것은 뭐뭐 인척하다 또는 가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가장할 수가 없대요. 자, 뭐라고? 자, 기후 고통이 멀다라고 우리가 더 이상 가장할 수 없을 때,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가 진짜 우리의 일이 되었을 때, 자,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가장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 안에서 가장하기 시작할 거래요. 자, 이 부분이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그것에 관해서 가장하기를 멈춘다. 더 이상은 기후 재난에 관해서 영화 같은 거 또 만들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고통이 더 이상은 이제 멀리 떨어진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때 더 이상은 그거를 영화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거나 또는 그냥 단순히 이야기만 하면서 회피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 안에서 가장하기 시작한다. 즉, 그 안에서 그 어떤 기후변화의 어떤 고통이 있는 그 안 속에서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응하려고 할 것이다. 뭔가 살아가면서 또 그 안에서 뭔가 적응하려고 하고 가장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휘 파트랑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climate disaster 바로 기후 재난이라는 뜻이죠.
자, scope는 범위라는 뜻이고요. transformation은 변화, eliminate, 없애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고 marginal, 주변의, 미미한 이런 뜻, horizon, 지평선이란 뜻입니다. plainly, 분명히, 숨김없이 이런 뜻이고요. global warming 굉장히 자주 나오죠. 지구온난화. 자, 그 다음에 escapist, 이거 뭐였어요? 현실 도피주의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형용사로 현실 도피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horror이라고 하면 공포죠. distant는 먼, 떨어져 있는 이런 뜻이었고요. pretend는 뭐뭐 인척하다 또는 가장하다 이런 뜻이었죠.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해 보면요. 자,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기후 픽션 장르를 뭐 할지도 모른다? 아예 없앨지도 모른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그게 완전 우리 진짜 일이 돼버리면 기후 픽션 장르를 없앨지도 모른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가 인간 삶의 주변적인 특징처럼 보이는 동안에 그렇게 완전 우리 인간 삶에 진짜 가까운 일처럼 보이지 않을 때는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더라. 하지만 기후변화가 확장돼서 우리 일상 속의 현실이 돼버렸을 때 그것은 뭐가 되기를 멈춰요? 이야기가 되기를 멈춰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34번 정답은 2번이었네요.